권영철의 Y뉴스 권영철 대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확히 법원을 나간 게 몇 시예요 그럼 어제? 검찰 나간 게. 검찰 나간 게. 자정이 다 돼서 11시 반이 넘어서 갔습니다. 어젯밤 11시 반. 네. 그러면 토탈해서 조서 기록 검토 시간만 36시간. 그러니까 이게 반. 11일, 14일, 15일 3일간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조사받은 시간이 27시간. 기록 검토는 36시간 30분. 이게 드문 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시간 조사를 받고 7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검토했어요. 그때도 우리가 야 진짜 조사 검토 오래 했다 이러지 않았어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에 6시간 기록 검토를 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왜 36시간이나 검찰 조사를 탐독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오전 9시에 들어가가지고 밤 11시 반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오래 검토하는 거예요? 왜? 검찰에서도 법원에서도 취재 기자들도 다들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참 기자 생활 오래 했는데 예. 이런 전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앞에 소개해드린 대로 그랬고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실 예. 7시간, 6시간도 정말 오래 보는 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서를 검토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왕적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도 구속은 두렵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정점이죠. 정점이죠. 국정농단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양 전 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하겠죠. 검찰이나 법원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당사자로서는 구속이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잠깐만요. 구속영장은 청구할 거다. 검찰은 청구할 건데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요 얘기는 잠시 뒤에 예. 제가 조금 더 여쭐게요. 일단 네네, 예. 그래 일단 이제 왜 이렇게 오래 받느냐?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자신의 일생 일대일이니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어느 누구도 검찰 앞에서 강심장은 없다. 대법원장조차도. 예. 왜 박근혜 정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검사 시절 물면 놓지 않는다고 해서 불독으로까지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예. 검찰이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힘없는 개인으로선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말을 했을 정도니까. 맞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도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군림하면서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들 뒷조사를 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은 퇴임한 이후에는 힘없는 개인이 그렇죠.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구속을 피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받는 시간보다 조서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서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는 거는 특혜는 아니에요? 우리도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반인도? 좀 보면은 막 압박하죠. 뭘 오래 보냐. 뭐 그런 법으로 규정은 없어요? 보고 싶은 만큼 봐도 돼요? 규정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나오면서 수사 과정, 포트라인을 패싱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관례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이제 관측들이. 법으로는 다 문제 없었지만 지금까지 지켰던 것을 지금 이 사람은 다 깨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과거에는 뭐 영장 실질 심사도 없이 바로 서류 심사만으로 했는데 요즘은 직접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구속이 천하의 전 대법원장도 두려울 것이다. 네. 두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평소 스타일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주 꼼꼼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러서 사법행정의 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평가는 양주사라고도 합니다. 이게 또 공무원 직급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예. 대법원장의 격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꼼꼼하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왜 뭐 장관이나 일선 기관장들이 꼼꼼하면은 뭐 김주사, 이주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별명까지 있을 정도니까 한 중견 법관은 양 전 원장이 일선 법원장을 할 당시에 법원 내에 통계 시스템이 완비 안 됐을 때인데 사건 처리율 이런 통계를 엄청 중시하고 직원들 닥달하고 판사들 쪼고 많이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입회했죠. 그리고 지금 기록 검토할 때도 변호인 2명이 따라 들어가서 기록을 검토합니다. 피의자는 메모를 못하게 하지만은 변호인들은 메모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검찰의 질문이 뭐였는지 다 외웠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정도 시간이면 외웠을 거다. 네. 그 정도군요. 네. 세 번째는
검찰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대응 아니겠냐는 겁니다. 꼼꼼히 보면서 전략 분석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양 전 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기억나지 않는다.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했을 거다. 이런 진술을 주로 했다 그래요. 다 회피네요. 예. 통상 피의자가 조서 검토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 진술을 이렇게 했는데 검찰 조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래 검토를 하는데 예. 양 전 원장은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도 않고 오래 보는 거는 참 법관들도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와, 정말 의아하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뭔가 막 쏟아낸 다음에 뭐 내가 실수한 거 없나 하고 오래 보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요리조리 의미 있는 거 피해 갔으면서도 이렇게 오래 보다니. 그렇죠. 한 중견 법관은 통상적으로 조서 검토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건 조서에서 주어와 서술어 배열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고 감탄사 하나에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진술한 거 아니었냐라고 거꾸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보니까 진술 제대로 안 했다더라. 그럼 왜 그랬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다들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어떤 카드를 가졌는지, 예.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기록 검토를 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당장은 구속영장이 청구하면 영장 심사받아야 되니까 예. 거기에 대비하고 재판 전략 세우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자, 3가지 정도 왜 이렇게 오래 봤느냐 들어자 봤는데 아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하셨어요. 예. 정해진 겁니까? 입장이? 확정된 건 아닌데요. 양 전 원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어제 오후에쯤에는 영장이 청구됐을 겁니다. 뭐 검찰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르면은 오늘 오후 늦게는 청구할 거다. 오늘 오후 늦게 검찰은 청구를 한다. 뭐 대통령도 했었는데 대법원장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다만 준비가 조금 늦어진다면은 예. 월요일로 갈 수도 있다. 시기는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가급적 오늘 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더 중요한 거는 발부가 될 건데 법원에서 네. 어떻게들 왜 매우 낮다, 가능성 낮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검찰 고위 관계자는 영장이야 나오겠나 구속영장은 안 내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둘 다 기각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정에서 다투야 하겠지만은 검찰로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법원 내에서도 법정에서 다투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그 얘기는 불구속 재판. 예, 그렇습니다. 한 부장 판사는 영장도 재판이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무래도 재판에서 다투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검찰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검찰 한 핵심 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혐의는 소명이 안 되고 일부 혐의는 법리가 안 맞고 일부 혐의는 다퉈봐야 한다면서 기각하지 않겠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법원이 영장을 내주기는 어려울 거다. 이래저래 안 나올 거다. 영장. 예. 청구는 해도 발부는 안 될 거다. 이런 게 아주 우세한 지금 상황입니다. 일단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발부되지 않더라도 설 연휴 전에는 기소할 걸로 재판을 회부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르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아랫사람한테 떠넘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관 그 지난 11일 처음 검찰에 출두할 때 했던 기자회견 내용 일부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이 모든 것이 저희 부독의 소치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진들이 알아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양 전 원장이 또 요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 그랬지만은 이것도 의례적인 언급, 말에 불과했던 겁니다. 양 전 원장은 모든 책임을 임종원 전 차장에게 미루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이 진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양 전 원장이나 박병대 전 처장이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웠기 때문 아니겠냐는 거거든요. 임 전 차장은 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먼저 물어봐라. 이렇게 진술했다 그래요. 위에서 뭐라 그러는지. 예. 그러니까 박 전 처장과 양 전 원장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임 전 차장을 일러서 사법부 주변에서는 사법부의 장세동이라거나 예. 의리의 사나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예. 사법농단을 저지른 고위법관 출신들의 알량한 의리가 참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한 법관들이 재판에 관여하고 판사들 뒷조사하고 그랬는데 그 의리를 지켜서 뭐 하겠다는 건지 참 불의한 의리네요. 참 불의하죠. 참 여기까지. 참담합니다. 보겠습니다. 권슬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